전화벨이 울리고 자녀 이름이 화면에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로 통화를 시작하시나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자녀가 대답을 짧게 끊어버려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단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거리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의외로 간단한 통화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소통 방식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건 전화가 오히려 관계를 더 서먹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껏 용기 내어 전화했는데 자녀가 피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 서운함은 배가 됩니다. 이런 상황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 문득 딸아이가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딸 뭐해? 저녁은 먹었어? 습관처럼 나온 첫 마디였죠. 그런데 돌아온 건 응, 먹었어라는 짧은 대답과 그 뒤로 이어진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대화를 이어보려 요즘 일은 어때? 라고 물었지만 그냥 그래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엄마 미안한데 지금 좀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며 통화가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항상 똑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녀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보다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감에서 건네는 말들이었던 건 아닐까요? 놀랍게도 통화의 첫 1초, 첫 마디가 이후 대화의 분위기와 깊이를 결정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이 형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7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화통화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 마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전화통화가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힘들어졌을까? 무슨 말을 해도 짧게 대답하고 금방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자녀를 보며 서운함을 느끼시나요? 혹은 항상 습관처럼 건네는 첫인사가 있지만 왠지 대화가 발전되지 않고 겉도는 느낌이 드시나요? 식사 여부나 건강 상태를 묻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관심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자녀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궁금한 것을 바로 물어보는 직설적인 대화법을 사용합니다. 밥 먹었니? 잘 지내니? 건강은 어떠니?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자녀들에게는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으로 던진 말이 오히려 벽을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 한마디, 통화 시작, 첫 문장만 바꿔도 자녀와의 대화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는 마법 같은 첫 마디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비밀은 심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0년 넘게 가족 상담을 해온 제 경험과 수많은 부모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자녀와의 통화가 부담스럽거나 서운한 경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되고 설레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마디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를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색했던 통화가 따뜻한 대화로, 짧았던 통화가 길고 깊은 소통의 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첫마디의 비밀은 단순한 말투나 문구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의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이 내용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자녀와의 대화가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천마디의 마법을 경험해 보러 가시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통화에서 무의식적으로 특정 패턴의 말을 반복합니다. 이런 패턴이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첫마디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밥 먹었니? 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자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는 개인의 일상 중 하나일 뿐, 그 순간 자녀가 고민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일방적인 조언과 훈계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으니 옷 따뜻하게 입어. 감기 조심해. 이런 말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안부만 묻고 깊은 대화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자녀는 그냥 그래 라고 짧게 대답하고 대화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질문은 자녀에게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삶에 지나친 개입으로 느껴지는 질문들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어? 언제 결혼할 거야? 같은 질문들은 자녀에게 압박감을 주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호의로 시작된 대화가 갈등으로 번지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제대로 대답할 기회도 없이 동네 소식, 친척들 근황, 건강 걱정 등을 쏟아내면 자녀는 듣는 역할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런 대화 패턴은 진정한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통행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반복되면 자녀들은 부모와의 통화를 부담스러운 의무로 여기게 됩니다. 심리학자 캐롤 길리건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존중받을 때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부모의 첫마디가 자녀의 독립성과 개성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 대화의 질이 높아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몇 살이 되든 자녀는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미 독립된 성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직접적인 질문과 조언이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세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부모들의 75%가 자녀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반면 20-30대 자녀들은 이런 질문보다 자신의 관심사나 최근 경험에 대해 물어봐 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대화의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통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여기게 되고 점점 연락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무적인 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오히려 그 마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어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해서 살게 되면 이런 소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직접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전화나 메시지가 주요 소통 수단이 되는데 이때 첫마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녀와의 관계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의 변화가 평생의 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실수를 해왔다고 해서
이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완벽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자녀와의 통화에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1000마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수많은 가족 상담 사례와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자녀의 현재 상황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의 시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와의 1000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인 첫 번째 전략은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은 자녀에게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는 대학생 아들에게 항상 밥 먹었어? 라고 물었다가 어떤 수업이 요즘 가장 재미있어? 라는 질문으로 바꿨더니 아들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대화를 시작으로 둘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다고 하네요. 두 번째 전략은 자녀의 최근 활동이나 관심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야기했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또는 요즘 즐겨보는 유튜버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이처럼 자녀가 이전에 언급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한 아버지는 딸이 SNS에 올린 내용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카페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이더라. 다음에 같이 가볼까?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딸의 일상과 취향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고 실제로 함께 카페를 방문하는 약속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녀가 관심 있어 할 정보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 좋은 레스토랑이 새로 생겼다던데 혹시 가봤니? 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새 앨범이 나왔다고 하던데 들어봤어? 이런 화제는 자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네 번째 전략은 부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또는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에서 너랑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전화했어. 이런 솔직한 표현은 자녀에게 부모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최근 있었던 공유된 경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함께 본 영화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돼. 넌 어땠어? 또는 지난 주말 함께 했던 산책이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시간 내어볼까? 이처럼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는 자녀에게 큰 의미로 다가갑니다. 특히 효과적인 1000마디는 자녀의 생활 리듬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전화하기 좋은 시간인지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 또는 바쁜 일 중에 전화해서 미안한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배려는 자녀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녀의 성향에 따라 1000마디 전략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향적인 자녀라면 갑작스러운 깊은 질문보다는 편안한 주제로 시작해 점차 대화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외향적인 자녀라면 바로 흥미로운 주제나 감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60대 어머니는 매번 전화할 때마다 자녀의 건강과 식사에 대해 물었지만 대화가 항상 짧게 끝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상담 후에 그녀는 1000마디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희 집 근처 공원에 튤립이 활짝 폈다는 소식을 들었어. 꽃 구경하러 가볼 계획 있니? 이 질문은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했지만 자녀의 여가,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함께 나누는 감성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1000마디는 단순히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으로 질문을 바꾸는 것보다 진심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대화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전화에서는 평소와 다른 첫마디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첫마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평소에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SNS나 가족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자녀의 근황을 살펴보고 그것을 대화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마디의 변화는 단번에 관계의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은 결국 자녀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이런 첫마디 전략을 실천한다면 자녀와의 통화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이 아닌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마디로 자녀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그 대화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첫마디로 시작했더라도 이후의 대화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어색한 침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자녀가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 내용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생각하느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야기할 때 즉각적으로 조언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먼저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또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꼈다니 이해가 돼. 이런 공감의 말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자녀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 짧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와 같은 작은 호응이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반응은 자녀에게 내가 관심 있게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대화를 깊게 이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은 자녀가 한 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면 그럼 그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반응이 짧거나 소극적일 때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대화 중에 자녀가 민감한 주제나 부모와 의견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반대나 조언보다는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구나. 내가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 의견을 들으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어. 이런 열린 태도는 자녀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자녀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자녀는 단순한 해결책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꼈다니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라는 식의 비교는 자녀에게 공감보다는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는 라며 경험을 공유하되 그것이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중에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대화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다만 자녀의 고민이나 감정을 가볍게 치부하는 농담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자녀의 성취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또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이런 진심 어린 인정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화 도중 예민한 주제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내 갈등, 정치적 의견 차이 또는 자녀의 개인적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가 갈등으로 번질 것 같다면 일단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해 볼까? 지금은 내 근황에 대해 더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통화에서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길게 이어지는 통화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짧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가 길고 형식적인 대화보다 관계에 더 도움이 됩니다. 통화를 마무리할 때도 첫마디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통화하자. 이런 긍정적인 마무리는 다음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대화 후에도 자녀의 말을 기억하고 다음 통화에서 언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의 좋은 대화로 관계가 완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서서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대화는 관계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좋은 첫마디로 시작해서 경청과 공감으로 이어가는 대화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와의 통화에서 효과적인 첫마디의 중요성과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대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바로 오늘 다음 통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첫마디 대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이 문장들을 자녀에게 맞게 응용해 보세요. 요즘 내 일상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은 어떤 것이니? 지난번 이야기했던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 최근에 내가 읽은 책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 지난번 함께 본 영화에 대해 내 생각이 궁금했어. 각 가정마다 상황과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예시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관심사, 성격,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첫마디를 선택하세요. 자녀와의 통화 빈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너무 자주 전화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드물게 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빈도를 찾아보세요.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통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통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바쁜 시간이나 피곤한 시간에 전화하면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일상 리듬을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미리 약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외에도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문자 메시지, 영상 통화, SNS 등 자녀가 편안하게 느끼는 소통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전화보다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으로 정기적인 만남이나 특별한 활동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하는 경험은 대화의 소재를 풍부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새로운 대화 방식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고 자녀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진정성입니다. 어떤 기술이나 전략보다도 자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전해진다면 어떤 첫마디를 사용하든 결국 관계는 개선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녀와의 통화에서 효과적인 첫마디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첫 통화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마디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과 거리감에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시작하세요. 자녀와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는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